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룹과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을 하시다 보면 그룹을 만들거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그룹과 컴포넌트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가로 세로 1000짜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는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옆으로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해서 그룹과 컴포넌트를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키는 누르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을 그룹으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을 문자 키는 복사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른 걸 써야 되는데요. 이쪽은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면이 바로 찍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컴포넌트나 그룹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룹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3번 연속 클릭하면 물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자,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면 이쪽의 물체는 그룹이 됩니다. 자, 이쪽은 3번 연속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그 그룹과 컴포넌트의 가장 이제 처음에 볼 수 있는 차이점인데요. 그룹은 바로 그룹이 되는 반면에 컴포넌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에 관련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컴포넌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사실 설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이라고 제가 탭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탭을 만드는 방법은 윈도우 메뉴에 가서 여기에 매니지 트레이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만들어진 걸 보면은 그룹은 검은색 상자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고 컴포넌트는 검은색 상자 4개가 모여서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이렇게 옆에 삼각형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룹과 컴포넌트의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서로 표현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이제 물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룹과 컴포넌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핑에 관련된 건데요. 우선은 물체가 만들어질 때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괜찮은데 그 이유가 그룹과 컴포넌트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체를 만들고 이렇게 물체를 복사해서 이렇게 옮겼을 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게 복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도 서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게 되면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룹을 하지 않으면 물체가 붙게 됩니다.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꼭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핑이라는 용어는 이제 색을 입히는 그런 과정인데 매핑을 할 때 우선 그룹이 되어 있거나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재질이라는 탭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뭐 지금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딱히 정하지 않겠습니다. 색깔 하나 정해서 네, 정해서 찍을게요. 자, 찍어주고 찍어주면 한 번에 들어가죠. 모든 면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고 색을 뺄 때도 마찬가지인데
초기화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면 한 번에 다 빠지는데요. 자, 이것을 익스플로드로 해서 처음에 그룹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색을 입힌다고 가정을 하면, 자, 방금 전에 만들었던 녹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각 면마다 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물체 전체를 한꺼번에 색을 입혀야 될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고 색을 입히시는 게 좋겠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룹이나 컴포넌트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자, 초기화 새로 만들기 색깔을 좀 다른 걸 정하겠습니다. 예, 이런 색깔로 정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 공간 찍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물체가 이제 그 매핑이 된 게 보이게 되죠. 네, 이것은 뭐 열어서 이제 안에다 매핑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자, 이 상태로 물체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를 만들겠습니다. 초기화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금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입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색깔은 바뀌지 않고 밖에 있는 색깔만 바뀌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매핑을 했기 때문에 그룹 상태의 매핑은 바뀐 거고 안에 면은 따로 매핑이 된 거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요.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그룹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치업 화면에서 2개 이상을 잡으면 항상 그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번째 색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서 매핑을 딱 눌러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케치업 기능 중에는 이 물체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맨 위에 엔티티 인포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 정보 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보여지는 이 내용이 지금 선택한 물체가 매핑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분명히 이 물체에는 노란색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매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안에 있는 물체를 찍어보면 그때는 또 파란색으로 뜨고요. 주황색은 어디에도 뜨지 않죠.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면을 찍으면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보이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위의 것은 앞면이고요. 이 뒤의 것은 뒷면입니다. 스케치업을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앞면과 뒷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V-Ray랑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V-Ray 재질 중에서 반사와 굴절 같은 경우에 뒷면 같은 경우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스케치업 툴바 중에서 스타일스라는 툴바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이런 툴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툴바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모노크롬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물체의 앞면과 뒷면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들어가서 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을 눌러서 리버스 페이스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면이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뒷면이 약간 파란색 계열로 보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면이 보이게 되면 이게 뒷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쪽에 스타일스 툴바에서 Shaded with Texture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우리가 매핑한 상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빈 공간을 찍고 가장 외곽에 현재 이 그룹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목록 또는 아웃라이너를 켜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그룹 2개를 가지고 있는 전체 그룹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이 노란색이죠.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스케치업에서 매핑을 하면은 안쪽에 매핑된 게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안쪽에 찍으면 파란색이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질에 가서 초기화를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빼면 이제 여기 그룹에 해놨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매핑한 가장 외곽 쪽에 매핑한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끌면 탭을 만들어서 끌면 따로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랑 그리고 재질 창이랑 같이 띄워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잡았을 때 노란색이 뜨는 이유는 바깥쪽에 매핑을 가장 바깥쪽 외곽에 가장 외곽에 그룹에 매핑된 거고요. 자, 그거를 열고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바깥쪽에 매핑이 된 거고요. 자, 이 안에 있는 물체를 선택하면은 자, 목록에서는 이게 선택하시면 바로 이제 그룹이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안쪽에는 파란색으로 매핑을 했었는데 지금 이 물체를 찍어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게 매핑이 안 됐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매핑이 안에 있는 게 매핑이 안 됐으니까 한 단계 바깥쪽에 있는 요 그룹 상태를 찍었을 때 보여지는 노란색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물체는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한 건데 차이점은 이 앞면에다가, 앞면 아니죠? 요 앞쪽에 보여지는 면에다가 여기는 매핑을 따로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다가 매핑을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주황색이 안 보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눌러보면 이것은 이제 뒷면이라는 거죠. 뒷면은 매핑이 안 돼 있습니다. 매핑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한 단계 바깥쪽에 매핑된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찍었을 때 이 그룹 상태 매핑이 하나도 안 돼 있죠.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 바깥쪽에 매핑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노란색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앞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건 앞쪽에 보이는 면인 거죠. 앞쪽에 보이는 면은 이제 뒷면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핑이 안 들어간 겁니다. 뒷면에는 자, 이렇게 찍어보면 이 뒷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앞쪽 면에만 주황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핑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단계 바깥쪽에 만약에 파란색이 매핑되어 있었다면 파란색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매핑한 노란색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리버스 페이스를 해주면 무슨 색깔이 보일까요? 주황색이 보여야 되겠죠. 앞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앞면일 경우에 주황색이 매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 단계 닫으면 가장 바깥쪽에 그룹된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두 개의 그룹된 물체 중에서 하나를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파란색을 입혀주게 되면 이 주황색은 가장 안쪽에 매핑된 거기 때문에 면에 매핑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이 바깥쪽 그룹 상태에서는 파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그 한 단계 안쪽에 매핑된 색깔이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전체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면도 선택해서 초기화 매핑해서 이 버튼이 초기화인데요. 누르고 매핑을 빼주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이 상태에서도 초기화 이 맵을 넣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가장 바깥쪽에 노란색이 보이게 됩니다. 매핑을 하셨을 때 이렇게 면과 그리고 그룹 상태 그리고 그 그룹을 모아서 또 그룹했을 때 매핑이 들어가는 상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 상태에서도 그 이제 특히나 VLA랑 연동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매핑을 했을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노크롬을 체크해 놓고 매핑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초기화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 색깔을 하나 만들고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들어간 게 보이는데
여기 모노크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제가 색깔을 봤을 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런 분홍 색깔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찍었을 때 분홍색이 아까 노란색이 담당하던 색깔을 이제 이 분홍색이 담당한 거죠. 가장 바깥쪽에 그룹에다가 매핑한 거. 자, 컴포넌트도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에다가 매핑을 찍어주게 되면, 이것은 지금 가장 바깥쪽에 그룹에다 매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둔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고 거기에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초기화, 요거 더블 클릭을 해서 안쪽에 면에다가 따로 매핑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초기화 새로 만들기를 하고,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자, 이 색깔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면 안쪽의 면에 우선 매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잡고 메이크 컴포넌트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묶이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초기화 새로 만들기를 하고 색깔을 좀 바꾼 다음에 여기에 칠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안 뜨지만, 자, 여기 정보창 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이 물체를 잡고 있을 때 정보창에는 노란색이 뜨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물체를 잡으면 녹색이 뜨고요. 다시 이 물체를 더블 클릭해서 면을 잡으면 이렇게 그 앞쪽 면에 매핑이 되어 있는 파란색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옆에 것처럼 이걸 선택해서 오른쪽 누르고 리버스 페이스를 해주게 되면 무슨 색깔이 뜰까요? 현재 뒷면인데 매핑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마도 한 단계 바깥쪽에 있는 녹색이 뜨겠죠. 이런 식으로 녹색이 뜨게 됩니다. 이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스케치업은 좀 정면으로 바라볼수록 우리가 매핑한 색깔이 좀 밝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도 좀 다르게 보이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옆에는 이걸 괜히 만들었나 봐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컴포넌트의 특징상 이렇게 서로 이제 복사된 걸 묶었을 때 또 이제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묶지 않았는데, 지금 뒤에 걸 보니까는 그냥 해도 될 뻔했네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핑 하실 때.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로 만들었을 때에 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핑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파일이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Save As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룹으로 만든 거는 오른쪽 눌렀을 때 Save As란 메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Save As를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가장 바깥쪽에 매핑을 한 게 지금 노란색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바깥쪽에 매핑한 게 노란색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 부분에다가 초기화 하고 이렇게 매핑을 하면 이제 한 단계 안에 들어있는 맵을 이런 아무것도 넣지 않는 맵으로 대체하게 되면 한 단계 바깥쪽에 있는 맵이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노란색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면에 매핑한 거는 지금 이제 파란색인데,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 스타일스에서 앞면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뒷면이기 때문에 매핑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면이기 때문에 매핑이 안 보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매핑을 넣은 노란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안쪽 면을 잡아서 리버스 페이스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노란색이 씌워진 거고요.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매핑도 되지 않은 거고요.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면을 잡았을 때 앞면 부분은, 앞쪽에 있는 면 부분은 매핑이 됐는데, 각각 다른 면은 지금 매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앞면, 뒷면 다 매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컴포넌트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서 이 똑같은 물체를 다시 한번 이 장면 안에다 불러올 건데요. 파일에 임포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선택하고 이렇게 파일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자, 임포트에서 선택하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커서에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는데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 제가 저장하기 전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노란색이 매핑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 불러온 물체는 아무 색깔도 매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접 찍어보면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어야 될 노란색이 보이지 않죠? 자, 더블 클릭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매핑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면을 선택해 보면 자, 앞쪽에 보이는 면에는 지금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쪽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은 어디에 갔는가? 자, 컴포넌트라는 물체의 특징은요, 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만 이제 옆쪽에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컴포넌트는 이렇게 어느 하나의 물체를 선택하고 그 물체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 그걸 복사한 물체들이 모두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핑도 똑같은 특징을 이어받는 건데요. 자, 이때 컴포넌트라는 물체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란색을 매핑을 이제 한 거는 이 컴포넌트의 테두리 안쪽을 매핑한 게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다 매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아까 저장할 때도 이 노란색의 색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된 거고요. 당연히 그런 물체를 저장했으니까 불러왔을 때도 이 노란색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자, 컴포넌트에 관련된 이제 매핑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그룹하고 컴포넌트의 매핑에 관련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특징이 좀 많은데요. 이제 이외에도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라는 어떤 형식 자체의 특징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